랭킹쇼. 나의 주시.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죠.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간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오늘은 반등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좀 올라서는 모습이죠. 네, 수급적으로는 좀 코스닥이 좀 더 좋은 것 같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예. 또 시장의 주도주 중에 한 축인 2차 전지가 다시 가고 있고요. 이 장비주들의 움직임도 지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 맥신 초전도체 또 이어서 카운터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꿈에 네. 물질하면서 이거 하루만 갈까 또 갈까 했는데 아니, 오늘도 더워요. 와 상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엔 뭐 또 히토류 얘기도 다시 한 번 더 불이 붙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드는데 네. 뭐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는 급등 종목들이 꽤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수 자체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으니까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랭킹쇼 한 번 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화로도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어가 보고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계실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900분 넘게 벌써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뭐 나무님도 계시고 네. 또 인사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목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지금 닉네임부터가 제약바이오가즈아님께서 계시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로 보내주신 종목이 영진약품이에요. 맞아요. 이게 제약바이오 가자 이래놓고선 갑자기 반도체 막 이러면 되게 뭔가 네.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인데. 아니 지금 이 종목 진단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닉네임을 이렇게 설정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님하고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분 진짜로 그쪽만 가잖아요. 반도체로만. 2차 전지주 중에서도 한 분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배터리 가자 뭐 이런 걸로. 자, 그리고 춘몽님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 듀오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춘몽님. 그렇습니다. 12시에 입장했습니다. 나무님도 계시고 네. 또 앞산솔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준님, 안녕하세요. 스카이 출첵. 하준님이, 스카이님이 닉네임 바꾸신 건가요? 아, 그래요? 하주라는 닉네임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스카이 출첵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좀 바꿔주신 게 아닌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죠. 스카이님은 제가 편하거든요. 알아요. 네. 스카이님은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렇군요. 자, 위에, 아라나님, 강병호님도 미리 인사 주신 거 지금 눈치챘습니다. 자, 상큼한 과즙님, LG화학도 종목 진단 들어왔고요. 동구리님, 동진세미캠, 그리고 휴머니스트님, 후성. 역시 잘 갔던 종목들. 네.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진단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진단 요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을 또 이렇게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시작을 하는 랭킹쇼인데요. 네. 자, 오늘의 랭킹 유창호 앵커가 잡았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빚투 증가. 주식. 빚투라는 거는 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빚내서.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 빚내서 투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이런 경향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특히 세대별로도 네. 젊은 분들. 그러게요. 무서운 줄 몰라, 빚을. 아니, 젊은 아이고. 층이 사실 이 투자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거리낌이 없이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랭킹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띄워주세요. 빚보다 빛이 비추길 특집. 야, 오늘 뭐 아나운서인가요? 야, 이 특집 이름은요, 참고로 제가 잡는 건 아니고. 네, 담당 PD가 맘대로 정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저건 오늘 또 상당히 의미 있네요. 역시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와, 이렇게 이름을 멋지게 잡습니까? 참 우리도 일관성이 없어요. PD 뭐라고 했다가 칭찬했다가. 참. 그만큼 솔직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잘하십시오, PD님. 빚을 갖고 투자하는 것보단 이 투자 잘해서 빛이 비추길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멋진데요. 자, 2030 청년의 대출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예. 빚을 좀 많이 지는 우리 2030 청년층이죠. 어떤 이유로 빚을 많이 지게 될까? 대출 사유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전월세 자금. 이건 바로 이해되죠. 이건 너무 코앞에 살갗에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야,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도. 전월세, 월세. 그리고 또 저기 학자금. 아,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때는 학자금이었어요. 네. 학자금에 대해 사실 뭐 아주 옛날 세대에서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따로 없었지만 그렇죠. 그 뭐 학자금 대출 받고 졸업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버는 돈 갖고선 계속 나머지 학자금을 갚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기 개발. 저거는 도대체 뭐 어떤 자기 게 개발을 있을까요? 대출해서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요. 자, 전 이거 저 5위. 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야, 이거는 조금 셉니다. 아, 요거는 근데 이게 됩니까? 근데 2030이 내 집 마련을 대출이 그만큼 30이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20은 조금 모르겠어요. 물음표가 좀 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나중에 보니까 부동산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생활비 급전 마련. 아, 요즘에는 생활비 대출이라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포를 많이 간대,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난 전당포 무슨 뭐 내 아저씨 영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맡겨놓고선 그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뭐 또 하는 상황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030 젊은 세대의 대출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이 5가지, 뭐, 다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실 텐데,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진짜 젊은 세대들이 그 네. 대출을 받는 사유가 이 비중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 순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2030 세대에 본인이 해당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맞춰가실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5개 안에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자녀분도 계시니까 어느 쪽에 좀 1등일 것 같아요. 예, 노 코멘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여쭙자마자 웃음이 한가득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100% 안다는 거죠. 금산 전문가를 모르는 거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되죠? 노코멘트라는 힘이 이렇게 세다니. 저희도 진행자들 굉장히 욕심 생깁니다. 네. 전문가님, 나중에 꼭 모를 만한 거 저희가 찾아내겠습니다. 진짜로. 전문가님 관심 없는 걸로.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전문가님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 전문가와 함께 네. 자, 깔끔하게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이제 오프닝 할 때 올려주신 윤귀숙님께서 또 AI 쪽에서 또 셀바스 AI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이건 아마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찍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24,110원에 사셨고 비중은 15%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15%인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건지 어쨌든 매도가도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바스 AI인데 요 관련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예, 이분께서는 15%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15%는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초거대 그 챗봇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셀바스 AI죠, 그죠? 이 종목은 보통 우리가 이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보면요, 거의가 적자예요. 그런데 이 기업은요, 이게 주가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요,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 2021년도에 56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지난해도 영업이익이 50억이에요. 올해 1분기까지가 지금 7억의 영업이익이죠, 그죠? 이게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시장의 강력한 테마로 대두되면서 그 기업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어제 제가 한번 그 주말에 제가 한번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한번 봤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로봇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로봇 기업이 총 29개 기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우리나라 로봇 기업이 총 29개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딱 13개의 기업이 흑자더라고요. 나머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나머지 16개는 적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흑자로 나와 있는 요 세 개 종목의 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컸고요. 적자가 나오는 종목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가 움직이지 못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도 흑자가 나오는 종목과 적자가 나오는 종목이 뚜렷하게 아마 주가의 향방이 나올 거예요. 셀바스 A는 제가 추가 매수도 한번 그려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비중이 15%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요.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 제가 손절가하고 제가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손절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무너지게 되면 이 주가가 워낙 주가의 상승이 컸잖아요. 쉽게 말하면 4,000원대 주식이죠. 4,900원대, 4,900원대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21,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그 손절가만 깨지 않으면 이건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제가 손절 라인을 얼마를 제시해 드린 이 종목이 강하게 주가가 올랐던 요 구간이 얼마냐면 여기가 17,600원이에요. 손절 라인은 17,600원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은 실망 매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앞전 고점 전 돌파가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 라인 17,600원 손절이고 목표가는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 27,850원이기 때문에 27,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기간, 보유 기간은 있잖아요. 보유 기간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니까 이런 종목은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가져가시면 돼요. 한 10월 말 정도까지 보유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15%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이제 조금씩 실적이 흑전이 되어 있는 그런 또 AI 종목이 되겠는데 네. 더 사지는 마시고 최대한 갖고 있는 걸로 우려내보자. 수익을 목표가 27,000원, 손절가가 더 중요합니다. 17,600원. 보유기간 이제 한 분기라고 하셨으니까 3개월 잡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지금 올라왔어요. 귀숙님께서 뭐라고요? 금사 전문가님 날카로운 진단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게 저희 진단하는 동안에 위에 보니까 어느 분이셨어요? 네. 앞선솔님이셨나요? 뭐라고 하세요? 금산 전문가께 저희가 네. 그 랭킹쇼 주제를 여쭤볼 때마다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견 하나 좀 주셨습니다. 모르는 거 저희가 한번 찾고 싶다고 하니까 금사님 모르시는 거는 휴양지로 갈 만한 곳 아닐까요? 휴가를 안 가시니까. 맞아. 영어 잘하죠. 전문가님 맨날 주식 공부만 하시고 휴가 안 가시잖아요. 휴가 안 가시니까 금산 전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휴양지를 한번 공격을. 근데 국내 지리는 너무 잘하시니까 해외로 한국 지리 가겠습니다. 고가서니까 세계로 가겠습니다. 네. 요번 주에 한번 휴양지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 되죠? 제가 있잖아요. 네. 꿈이 해외 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예. 제가 웬만한 나라의 종교, 인구하고 기후, 수도 다 알아요. 알겠어요. 기후는 너무 웬만한 국가에 하셨잖아요. 제가 알겠어요. 웬만한 국가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할 겁니다. 앞산솔님, 금산 전문가께는 다른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 네, 실패. 해외는 기후까지 하지 마. 나오는 순간 제가 전이가 꺾였어요. 전 종교까지 나오나? 종목 진단이나 갈게요. 딴 그래, 거 뭐 하자, 어쩔 수 빨리. 없죠. 그러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 상큼한 과즙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종목도 상큼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LG화학입니다. 요즘에 상큼하지 않은데요, 흐름이? 매수 가격을 보면요. 71만 8천원이에요. 어머나.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죠? 안 좋네요. 비중이 8%. 그나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고. 다행입니다. 다른 2차전지 날아갈 때는 홀로 제자리. 내려갈 때는 독보적 1등으로 추락을 거듭하네요. 마음이 아프세요. 근데 진짜 그래요. 마음이 아파. 이게 정말. LG화학과 삼성 SDI 뭐 비슷한 느낌인데 네네. LG화학이 좀 더 심하죠. 사실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쪽으로 날아갈 때
뭐 별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요즘에 내려가는 건지 올 초에 거의 연중 최저치예요 지금. 약간 LNF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손실은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이거 지금 LG화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자, 금사 전문가님, LG화학입니다. 이거 지금 사연이 참 가슴이 아픈데 올라갈 때 진짜 잘 안 갔죠. 내려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 거죠? 속 터지네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LG화학은요,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인내심을 좀 발휘하는 그런 구간인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57만 2천 원이잖아요. 이게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해서 55만 원대 정도 내려오면요, 이거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지금 비중을 8%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55만 원을 내려오게 되면 55만 원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8% 가지고 계시니까요. 한 12% 더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20%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LG화학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하시면 보통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 주식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요. 이 기업에 대한 공부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업에 공부가 철저하게 돼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공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거래량이 주가가 내려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건 아니고 주가가 조금 내려왔잖아요. 돌았을 때는요. 거래량만 세우면 빠르게 회복이 나와요. 저는 조만간에 저는 이 종목의 주가가 빠른 구간 안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온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LG화학의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빠졌느냐? 이 기업은 화학주예요. 그죠? 화학이잖아, 화학주. 물론 이 기업이 이제 2차 산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2차 산업의 양극재나 2차 전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지만 이 기업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 지금 화학주잖아요. 중국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하니까 화학주가 지금 덩달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금호석유나 대한유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롯데, 케미카, 롯데, 정미 전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덤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나 LG화학이라는 기업 자체는 화학에다가 2차 전지에다가 또는 제약바이오 쪽이죠. 최근에 그 통풍치료제 지금 임상 3상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 기업은 농업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주가는 거의가 바닥권에 와 있다. 바닥권에 와 있으니까 이분께서는 여기서 한 55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또는 한 56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12% 정도 추가하면 20% 되니까 그 20% 가지고요. 단기 얼마까지? 단기 한 70만 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로 70만 원 이거는 길게 가져가면 85만 원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요. 이 종목은 억울하게 빠졌다. 억울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요. 회복이 나면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매도하는 종목이 아니고 추가 매수하는 구간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희망찬 진단 내용이 들려오면 얼마나 반갑고 위안이 됩니까? 네. LG화학입니다. 그냥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근거를 갖고 이 종목에 대한 공부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종목 진단 내용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내려가게 되면 뭐 내릴 만큼 내렸지만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보면요. 70만 원대 그리고 이 80만 원대의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렸으니까 꼭 이 종목 가지고 손실 다 줄이시고 이왕이면 수익까지 가져가시면서 나오시면 좋겠네요. 네. LG화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5위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자, 2030이 대출 사유로 가장 많은 거.
저 5위 알 것 같았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왠지 그거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뭔가 확정적이자. 공개해 주세요. 5위 뭐예요? 그렇지. 역시 그치. 아니 자기 개발한다고 대출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게 5위로 있는 것도 좀 신기하거든요. 자기 개발로 대출하는 차라리 저게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좀 이해가 돼요. 네네. 돈 없으니까 투자할 수 있으면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내가 돈 투자 좀 해야겠다 이런 건 알겠는데 자기 배가를 그냥 뭐 책 사고 공부하고 뭐 그러면 뛰고 운동하고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 구체적인 사유를 좀 보고 싶긴 한데 예를 들어 토익 학원 다녀야지 대출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이상하죠. 그러니까 10대 2030께서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예를 아신다면 저희에게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상체 이해가 안 돼요. 대출할 만큼의 자기 개발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 뭐라고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궁금해요. 그러면 5위는 쉬운 거 하나 딱 나왔는데 이제부터죠. 학자금, 생활비, 전월세, 내 집 마련까지. 나 슬프다, 슬퍼. 요거 이게 쉽진 않습니다. 뭐 사실 1위는 대충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우리 담당 PD 데이트를 위한 자금이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거 자기 개발 맞습니까, 데이트가? 이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 빚내가지고 데이트하는 남자는 나중에 결혼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예. 이 곤란해요. 네, 자 다음 갑니다. 자, 아라라님과 초보 투자자님께서 맞춰주신 가운데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세상 스윗 하시는 분. 이분도 빚내서 뭐 하시는 분인가? 아니, 요즘에 닉네임을 2번씩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번에 그렇죠. 찹쌀님도 계셨고. 그렇죠. 귀여우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송원산업인데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송원산업. 매각건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전망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 있었군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지금 18,900원에 15%. 그러니까 한번 7월 한 중순 넘어갈 때 한번 음봉 치면서 아예 이제 19,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이후에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근데 그 이후에 8월 들어서 또 내려갔습니다. 자, 송원산업 매각에 대한 부분을 보셨는데 맞는 포인트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송원산업입니다. 네, 송원산업은 사실 이제 이분께서 이제 18,900원에 15%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 기업의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갱년권 매각에 대한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만 지금 솔솔솔 나오는 중이지 이게 어떻게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송원산업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폴리머 안정 쪽이죠. 세계 2위의 그런 기업인데 사실은 알짜배기 하학주라고 보시면 되죠. 주가도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4,200억이잖아요. 이 종목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2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지금 405억이에요. 그럼 올해 이 종목은요. 적어도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로 나와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현재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4,200억이면 PR 한 5배밖에 안 되잖아요.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죠. 매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기다려주는 전략이에요. 절대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18,900원이면 이 가격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가격대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은 제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자꾸 이 시간을 통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냐면 제가 그 주말에 그 웬만한 종목에 제가 한 800개 이상 되는 종목을 제가 한번 차트를 다 점검해 봤는데 실적이 나름대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나 코스닥 합쳐가지고 거의가 뭐 한 20조의 안팎이잖아요. 그러면 20조의 요 거래 대금 가지고는 웬만한 종목이 주가가 반등을 주기가 어려워요. 확실한 종목 빼고는 주가가 반등 주기 어려우니까 이와 같이 송원산업 같은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와요.
지금 하방 경직이 나와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주가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주가는 크게 빠질 구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는 주가는 거기가 저점 부분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1차 증액 매도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면요. 2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2만 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줬다가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2만 원에 매도하고 나서 다시 싸게 잡는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세상 스윗 곱하기 2님께서 송원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퉁치냐고요? 두 번 발음하기 싫어요. 자, 저평가 구간이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원래 전문가님 추가 매수 막 하라고 막 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종목 진단을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빨강음봉님, 볼 때마다 약간 인지 부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예요? 빨강색인데 음봉. 파란 음봉이 맞는 말이죠. 그 종목을 굉장히 센 걸 올려주셨죠? 네. 에코프로 89만원. 포스콜딩스 41만원. 네, 다시 전고점을 노리고 계십니다. 윤영재 TV님은 EM텍 올려주셨죠. 근데 이런 분 계세요. 많으세요. 많으세요. 부럽네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근데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나 이런 포스콜딩스는 종목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죠. 그럼요. 네. 갈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박철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SGC 에너지인데요. 예. 이 차트 흐름상 주가 진짜 많이 좀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매수 가격이 26,600원에 50%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그 전에 매수하셔서 비중을 되게 늘려오신 게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쯤만 해도 거의 6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 뒤로 주가가 진짜 많이 내려왔고 올해 들어서는 그냥 계속 내려왔습니다. 저런. 자, 볼게요. 전문가님, SGC 에너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밑에 좀 내려왔는데 26,600원에 비중도 5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이 기업은 그 사업을 한번 잘 보시면은 그 발전 쪽하고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 건설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토건, 터미널 쪽이나 플랜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크게 제가 큰 틀에서 보면 건설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건설업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워낙 지금 건설업종의 경기가 워낙 지금 좋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이 종목은 제가 좀 다르게 볼 부분이 이게 워낙 부채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통 여러분도 보세요. 이게 2분기까지가 영업이익이 339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39억인데 당기 순손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당기 순손실이 84억이잖아요. 손실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영업이익이 339억 정도 나오면은 단기 순이익이 한 90억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단기 순손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부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지금 부채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게 요 내용을 보세요. 이게 부채가 지금 보시면은 보통 얼마 정도에 놓여 있냐면 평균 단기 차입금이 5천억대입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5,800억 정도의 단기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5,800의 단기 차입금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3,700억이에요. 주가가 이 종목은
상당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부채를 확 줄이지 않으면 이 주가가 반등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 그겁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이 주가가 5만 원대 주가가 지금 반토막에 나 있잖아요. 25,000원. 제가 나중에 좀 그 시간이 되면 이게 나와 있는 재무구조 보는 방법을 조금 제가 한번 강의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야 제가 될 텐데 워낙 재무구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가 반등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요. 매수 가격이 지금 26,600원이면 50% 가지고 계시니까 그 매수가 정도 오면요. 비중을 확 줄이세요. 이거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봤자 비중 10%짜리 종목이에요. 10% 이상 가져가면 안 되는 주식에다가 50% 비중을 실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요거는 매수가 오면 비중 10%만 가져가시, 안 그러면 전량담매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GC 에너지 살펴드렸습니다. 참 많이 내려온 종목인데 네. 이 내용 가지고 현명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박철희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금산 전문가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반드시 금산 전문가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당황할 만한 그런 랭킹을 찾아서 오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으세요. 네, 전혀 데미지 없으셔. 더 얄밉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완벽한 지식 백과사전 예.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시간상 이제 4위를 한번 공개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울적한 그런 2030 세대를 알아보는 그런 네.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봅니다. 4위 갑니다. 대출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4위는요? 학자금인가요? 아니구나. 그렇죠. 내 집 마련이 30세대는 꽤 있을 수 있겠지만 네. 20대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4위로 밀렸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전월세 자금이 당연히 위에지 않겠습니까? 내 집 마련할 만한 그 정도의 큰 대출보다는 전세 아니면 월세 정도, 월세 보증금 정도. 제가 아파트를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도 많아요. 흑석동에 흑석동에 자이 그거 분양했었던 거 80만 대 1인가 그거요? 그거 누가 됐는지 모르시죠? 한 명 됐죠. 근데 그 몇 년생이 된 줄 알아요? 몰라요? 89년생이 됐어요. 그래요? 네, 종목 진단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렇게 내 집 마련에 젊은이들이 애를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자, 일단 4위가 내 집 마련이었는데요. 예. 전월세 자금, 생활비, 급전 마련, 학자금. 이거 제가 봤을 땐 2030 청년 대출 사유로 다 박빙이거든요. 그렇죠. 와, 이게 어떤 게 3위가 될까요? 이 3위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후반전을 빛내주실 분은 바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스피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되겠는데요. APS라는 종목을 곽보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낯선 종목인데요. 저도 처음 봐요. 예. 그런데 지금 8,5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최근에 아주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중은 10%인데, 오늘 일부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이게 문제시고, 이걸 당연히 뭐 단타로 가져가시겠죠. 자, PB님께서는 APS, 우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런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APS는 예전에 이제 AP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P 시스템에서 투자 사업 부문이 이제 따로 분할이 돼서 홀딩스,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APS 그룹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 APS 그룹에서 AP 시스템이 있고 또 이제 APX가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AP 시스템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이제 이 회사는 뭐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죠. 보통 포인트를 여기에 놓는 것이 맞는데
최근에 이제 특이사항이 지난주에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특이사항이라는 것은 시장 전체를 좀 관통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초전도체가 핫했었고, 그게 조금씩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된 것이 맥신 관련주입니다. 맥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부각을 받았는데, 그 맥신 관련해서 지금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코닉 오토메이션이거든요. 오늘도 이 종목은 상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코닉 오토메이션의 최대 주주로 이제 APS가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부쩍 많이 받고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맥신이라는 것이 이제 나노물질, 2차원 나노물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초전도체라고 하는 그동안 보지 못한 물질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었는데, 초전도체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맥신이라는 또 새로운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관심들이 맥신 관련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는 과정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중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나인테크도 있을 거고 코닉 오토메이션 다양한 회사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코닉 오토메이션과 연관해서 상승하는 내용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최근의 급등을 이제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저도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APS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코닉 오토메이션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APS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테마라는 것은요, 주도주가 있고 주도주 옆에 주도주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이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주도주가 제일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 주변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은 그 주도주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반대로 이제 하락할 때도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주도주가 시장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APS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 지분 가치에 따라서 이 회사를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 자체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품이 아니야 이런 말씀,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종목은 결국에는 APS 하나만 놓고 저희가 얘기할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 시장에서 수급이 빠지는 날, APS는 당연히 이 종목을 주도주를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꺾이면 마찬가지로 같이 꺾이게 되겠죠. 결국 이제 APS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코닉 오토메이션의 주가 변동성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코닉 오토메이션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APS도 같이 매도하는 것이 맞고요. 그 APS 같은 경우 차트만 보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앞선 매물이 좀 많았었죠. 앞에 매물이 많았었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앞선 매물의 매도가 나와서 현재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2%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7%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되돌리면서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내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지의 기준이란 것이 121선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차트에 정석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1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깨질 일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APS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코닉 오토메이션이 언제까지 주가가 상승하는지, 코닉 오토메이션이 꺾이는 날 같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8,5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뭔가 했더니 맥신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짧게 핫하게 한번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리고 나머지 것도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즘에 뭐 하나 이슈 딱 되는 거 나오면
급등세가 마구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초전도체처럼 맥신도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그 궁금증 여러분들 힌트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자, 그럼 잠깐만요. 뭐예요? 토마토주크 한동 맥심이 왜 나오죠? 역시. 맥심하면 군필분들의 추억인데 깜짝 놀랐네요. 네네. 커피 믹스 정도 생각하셔야죠. 정말 옐로 카드입니다. 우리 토마토 주커. 이거 약간 진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런 멘트 채팅창에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맥신 얘기였고요. 예.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갑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공공대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으로 가네요. 왠지 포스코라는 말 자체가 기운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포스코 그 중에서도 사실 최근에 움직임이 적었던 인터내셔널입니다. 상사. 많이 올라갔었고 요즘에 다른 그 그룹주들이 조정을 꽤 많이 받았을 때 인터내셔널은 뭐 사실 크게 받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상승도 뭐 대단히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잘 지켜주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82,800원입니다. 오늘 1%대 상승이고요. 네. 근데 매수 가격이 좀 위에요. 85,900원입니다. 낮지 않네요. 비중은 그래도 뭐 많지 않고 5%고요. 네. 추가 매수를 그래서 노려보고 계시는데, 이제 조정 마치고 그룹주도 다시 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과연 그게 진짜 맞을지 아니면 더 기다려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추가 매수 타이밍 오늘 지금 괜찮나요? 네,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는 이 종목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수 시점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기다리실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주죠. 대표적인 상사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이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LNG죠. LNG 관련 수직 계열화를 구성했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장에서 높게 치는 차원들이 높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던 데다가 여기에 이 종목에 대해서 불을 붙인 것은 에코프로겠죠.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들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이제 포스코 그룹과 관련이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급부상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랑 차트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에 고가 부근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평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가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는 고가 부근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꼭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리튬과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사와 관련해서 하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종목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라는 점도 시세를 유지하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접근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렸죠. 상사주로 보느냐, 2차 전지 관련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2차 전지 관련주로 보고 저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지금 매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사주로서 상승을 했던 주가가 대략 5만 원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면 5만 원 이상부터는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랑 같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에코프로 시세 상승과 함께 같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불이 붙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활력을 잃은 건 사실이죠. 시장에서 활력을 잃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쏠릴 때까지는
조정을 조금 더 거칠 수 있다는 거고요. 조정을 할 수 있는 가격, 하단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77,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7,000원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조정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하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구간보다 조금 더 위에 사는 것도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에코프로가 장중에 6%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지금도 5.95, 6%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에코프로가 버틴다라고 하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버틴다는 전제하에 매수가 오늘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천천히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에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굉장히 돌아섰다거나 2차전지 업종이 그동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가격이 많이 빠짐으로써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일 가능성이 오늘 좀 높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한 77,000원대까지 8만원에 77,000원 좀 폭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 매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무방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아까 LNG 수직 계열화라든지 그래서 하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라든지 2차 전지를 벗어나서라도 좋은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왕 살 거면 조금 더 싸게 사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죠. 네. 자, 이제 3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이 대출 사유로 어떤 얘기를 들으냐. 내 집 마련 다음으로 많이 드는 게 뭐죠? 생활비 급전 마련이 3위. 이거 아마 그 생활비 대출을 안 해보셨던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아니, 저런 걸로 애들이 대출을 해? 요즘에는 그냥 너무 되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인터넷 그 은행을 통해서도 생활비 대출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유. 자, 그래서 3위에 이렇게 랭크 됐다는 점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저 때는 저는 아직도 그 인터넷 뱅킹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돼요. 그만해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서 대출을 못 받아. 그냥 간다고 해요. 진짜. 왜 슬프게 그런 말을 해요? 제일 속 터져요? 왜 이렇게 그건 날 못하는 건지. 아이고,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갑니다. 걸프렌드님께서, 네. 여친구님께서, 성일하이텍. 야, 오늘 오늘 성일하이텍. 좋죠. 아주 좋아요. 네. 근데, 더 좋아야 돼요. 왜냐면은 146,000원에 사셨기 때문이죠. 아이고. 10%. 소식이군요. 네, 10% 비중이신데 오늘 이제 들고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시는데 오늘 바닥에 갔다가 한번 빵 쏘는데 그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 해가지고 호재성 이슈가. 네, 호재성 이슈가 있는데 한번 이걸 좀 분석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B님, 성일하이텍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우선 성일하이텍, 이제 많은 분들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나왔던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북미 리사이클링 파크라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인디애나주가 그 미국 중동부 지역에 있는데 교통이 이제 요충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거점 지역으로 이곳을 놓고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국은 이 회사가 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한 거, 리튬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양극재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맨 끝에 최종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회사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좀 손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리튬이나 니켈이나 그 광물들의 매장량은 한계가 있고, 이것을 끊임없이 캐서 이제 생산을 하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해체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성일하이텍과 같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배터리 재활용과 같은 기업들이 좋아진다는 부분은 반드시 틀림없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장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우선 지금 하반기에 여름 지난달에 나왔던 내용들이었는데요. 캐파를 이제 많이 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캐파를 많이 늘린다는 것,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이고요. 이 수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전기차의 보급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제 리사이클링에 대한 수요도 같이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성일 하이텍 또한 많은 수혜를 볼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가 14만 6천 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4만 6천 원 정도면은 현재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지금 가격은 매물도 깨고 내려왔고요. 지금 오늘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중요한 좀 분기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양극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만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조금 덜 쏠리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프라와 관련해서,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긴 관점에서 가져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하락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더 삼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셔라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만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성일 하이텍 조금 더 긴 관점에서 간다라고 하면 10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종목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보다 긴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를 하셔서 오히려 종목과 수평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한 15만 6천 원 정도까지입니다. 전고점까지는 상승을 할 여지가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추가 매수가까지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폐배터리가 좋은데 당장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매수가에서 정리하거나 보더라도 한 15만 6천 원 선까지는 보셨다가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긴 거 짧은 거 다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효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예.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2030 청년층 대출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전월세 자금과 학자금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는 전월세를 52%로 찍었습니다. 와, 전월세가 압도적으로 많이, 역시 집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셨거든요. 자, 그러면 1위와 2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 학자금이었어요. 틀리셨어요, 여러분. 전월세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놀랍죠? 학자금 24%인데 저게 1위입니다, 지금. 예나 이게 지금이나. 어떤 이유일지, 이거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월세 자금, 전세 특히 월세 쪽은, 집에서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다 학자금이 아닐까. 오히려 이제 부모님 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네. 예. 이게 대출 금액 순으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대출 사유로 보는 거니까 네.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 2030에서는 그냥 어머님 집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게 똑똑한 겁니다. 네, 좀 약간 잔소리 듣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네, 빨간 은봉님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점 전해드렸고요. 그럼 오늘 랭키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